네, 안녕하세요. 아인솜입니다. 지금 키친가든 창밖에는 눈이 펄펄 날리고 있어요. 벽난로를 피우고 키친가든에서 아인솜 단지에 눈 내리는 풍경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인솜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인솜은 2020년도에 첫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아인솜은 기획이 됐었고요. 그리고 처음 기획을 할 때는 우연히 그 강동구 둔촌 시장에서 그 친한 교수님들하고 술자리가 있었어요. 그날 50대 중반이 넘은 교수님들하고 술을 먹으면서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몇 명이 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교수님들 중에 우연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그날 오셨던 교수님들은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 교수님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사모님들도 다 개인 생활을 하고 계시고 교수님들도 다들 뭐 학교에 강의는 한 2, 3일 정도만 하시면 되시는 분들이었는데 강의 끝나고 나머지 시간들을 배회하듯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뭐 자녀들은 다 커서 성인이 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놀고 사모님들은 사모님대로의 어떤 생활을 하고들 계시고 그래서 집에서 밥을 못 얻어 먹는 엘리트 집단 중에 50대 이상의 연세가 되신 분들의 어떤 도피처를 하나 좀 기획을 해보자 해가지고 아인솜을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일본하고 독일의 기업들하고 일을 할 때 그때 일본에서 우연히 그 일본의 미니주택을 보고 요런 집들을 그냥 작은 별장으로 쓰면 좋겠다 싶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났었고, 그리고 독일에 갔을 때 독일의 그 주말 농장 클라이가르덴을 생각해 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집과 정원을 합쳐서 단 대한민국 사람들은 내 땅, 내 집이 돼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공동주택에 사는 것에 대해서 아파트는 인정을 하지만은 시골 지역에서 다른 사람하고 공유 지분의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작은 땅이지만 개별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그런 땅과 집을 공급을 해보자. 그리고 그 속에서 그냥 따뜻하고 비바람 피하면서 술 한잔 먹고 그리고 모닥불 피우고 그럴 50대 이상의 엘리트 집단의 도피처를 만들어 보자 하고 그 설계를 해서 다시 그 교수님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코딱지만한 집에서 누가 사냐 이거죠. 아니 당신들은 차 끌고 차박 다니고 텐트 다니고 글램핑 다니면서 그러면서 피난처로다가 생각하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아이 집인데 어떠냐. 그랬더니 그래도 살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이거예요. 봐라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분양을 시작을 경기도 가평군에 19세대를 1차 단지로다가
분양을 시작을 했는데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30대, 40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몰려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들이 캠핑이나 차박에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맨날 보따리 싸가지고 주말마다 갔다가 다시 비 맞은 짐들을 정리하고 피곤해 지친 캠핑족들, 차박족들이 이제 정착하고 싶으니까 아이스홈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1차 단지가 30대 초반, 40대 초반들이 거의 한 90% 정도를 차지했어요, 분양자들이. 그러고 나서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2차 단지, 3차 단지부터 해서는 갈 곳 없었던 사람들이 아이스홈을 분양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 시절을 보내는 그런 유용한 피난처로다가들 썼어요. 근데 다들 가격을 그 당시부터 저희는 최소 마진이라는 회사 정책을 가지고 했어요. 단 최소 마진으로 개발 사업을 하려면 속전속결로다가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분양도 금방 끝나야 되고, 그리고 토목공사도 빨리 해야 되고, 건축도 빨리 하고, 입주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인스홈이 분양하고서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다 입주를 시키는 그런 속전속결 전략을 쓴 거예요. 단 빨리 분양을 하려니까 가격을 저렴하게 분양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2026년도인데 2020년도만 하더라도 인건비라든지 건자재 값이 비싸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 단지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토지하고 건물을 포함한 가격이 6,800부터 있었을 거예요, 아마. 6,800만 원부터 7천만 원, 8천만 원대에 분양을 하니까 젊은 세대들이나 아니면 여유 연세 드신 분들도 그냥 여윳돈 모아놓은 거 가지고도 세컨하우스 생활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분양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 행정이 너무 느리고 그리고 불필요하게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허가를 받고 설계 변경을 하고 하는데 그 시간이 건설을 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담당자들을 보채고 그러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도 건설 기간보다 인허가하고 준공까지 나는 그런 행정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아이스홈을 지으면서의 어려움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뭔놈아 법을 그렇게 자주 바꾸는지 아이스홈을 처음에 분양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어떤 그런 주택이나 건축공사비가 평균 한 300만 원대면은 단독주택들을 지을 수 있는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인건비가 올라가고 각종 그냥 법이 바뀌고 단열 규정 바뀌고 내진 규정 바뀌고 또 뭐가 바뀌고 그러면서 지금은 일반 그때 당시에 300만 원대 짓던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들이 지금은 700만 원, 800만 원 콘크리트 주택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대까지 가야지 짓는 이 상황으로 2026년도에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지는 정말 최소 마진을 가지고 분양을 다 끝냈는데 막상 건축을 들려가려고 하니까
자재값이 2배로 뛴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인수홈이 수익이 굉장히 적은 상태로 다시 또 떨어졌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분양이 됐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발생이 돼도 넘어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아인수홈이 적자난 현장도 있고 또 조금 흑자난 현장에서 적자를 메꾸고 지금 2026년도 지금 현재로다는 47차 단지까지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47차 단지까지 1000세대 정도를 지면서 아인수홈의 순이익을 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의 수익이 났더라고요. 순이익이. 물론 거기에는 인건비라든지 뭐 모든 경비를 다 원가에 포함을 시키고 남는 순이익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장에서는 상당한 적자가 난 데도 있고 조금 남는 데서 또 메꾸고 이걸 반복적으로 해왔고요. 단 그러면서도 전국의 아인수홈 단지의 모든 건축 분양 가격은 똑같이 갔어요. 그게 아인수홈의 어떤 변하지 않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건축비는 똑같아야 된다. 단 분양 가격의 차이가 나는 거는 지역에 따른 토지대가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 그거에 따라서 분양가가 비쌀 수 있고 쌀 수 있고요. 또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든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든지 그다음에 그 아인수홈 같은 경우는 준공후에 나오는 그 개발이익 환수금 같은 경우도 개발부담금이라고 하죠. 그 개발부담금까지도 전부 다 분양가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일반 전원주택 단지를 사시면은 집을 짓고 나서 개발부담금 폭탄을 맞는 경우들이 생기세요. 근데 아인수홈은 대지로다가 사람들이 사는 거고, 예? 전원주택지를 구입을 하는 게, 그리고서 건물의 그 준공까지를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한 분양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그 공시지가 차이가 있고, 그래서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어떤 각종 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만이 적용이 돼서 분양가가 높을 수 있고 좀 낮을 수 있고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7차 단지까지 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사실은 행정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이 바뀌면서 원가가 인상이 됐던 것들, 뭐 인건비의 인상, 그리고 자재비의 인상, 그 다음에 모든 경비들이 다 인상이 됐던 것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마다 지역 원주민들의 텃세가 굉장히 셌던 지역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단적인로 분양이 다 끝났던 단지인데 인허가를 이제 득하는 시점에서 주민들이 마을 발전 기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민원을 50번을 넘기는 현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현행법을 가지고 설계사무실들하고 담당자들하고 이거는 법에도 있는 건데 왜 안 해주냐. 그러면 또 다른 핑계를 대고 또 어떤 이유를 대고 이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자체 단체장이라든지 뭐 군의원, 도의원들 다 이 동네 사람들 그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그분들조차도 동네 사람들 텃세에 지원을 하더라고요. 아인수홈이 뭐 돈이 남아야 얼마나 뭐 저희 대기업 건설 현장도 아니고 돈이 남아야 얼마가 남겠습니까? 근데 상당한 금액의 돈을 뜯어내려고 동네 사람들이 민원을 넣고 그 다음에 지역의 군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정치를 하는 분들이 측면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담당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인허가를 내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20억 정도가 분양가 총액이었던 현장인데 그 20억 정도를 그 다 환불을 해주고 사업을 그 포기한 현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그 현장을 생각하면 거의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정말 고충 속에서 지냈는데요. 그때 해약하셨던 분들 중에 70% 정도가 그 기간을 기다리시고 그 다음 현장들로다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로다가 다시 다 분양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께 여쭈니까 아인수홈은 지금 이 정도의 가격과 그리고 자기들이 꼭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뭐 다른 다른 어떤 전원주택 단지하고 비교할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뭐 고객들의 어쨌든 만족도 한몫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 현재에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불행했던 경험들이 다시 노하우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도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 번의 실수도 있었고요. 근데 그 실수가 있을 때마다 정말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 포기하지 않고 직원들이 합심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도 보완에 보완을 거쳐서 지금은 초창기보다는 훨씬 더 따뜻하고 공간의 그 활용도도 더 좋은 어떤 그런 그 신모델도 출시하게 됐고요. 그 모든 게 분양자분들과 또 관심 있게 아인썸을 지켜봐 주신 분들의 그런 어떤 애정 어린 성원이 큰 걸음이 돼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분양을 받으시고 아인썸에서 어떤 제2의 어떤 그런 인생들을 사시는 분들이 뭐 응원해 주실 때 가장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뭐 조만간에 각 지역의 단지들도 한번 인사들도 저기 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밖에 지금 눈이 소복소복 이제 쌓이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벽난로 지금 불꽃도 예쁘고 지금 2026년 신모델 키친가든에 있는데요. 저 벽난로 하나를 가지고 이제는 그 아인솜 난방이 다 끝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저기 단계까지 왔어요. 물론 뭐 벽난로는 옵션입니다. 벽난로를 설치하지 않으시면 전기 난방이나 가스 난방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셔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벽난로가 있으니까 확실히 좀 낭만적인 것 같아요. 벽난로 불꽃 보면서 불멍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벽난로 불꽃이 조명 역할을 하는데 그 불빛이 아주 따뜻하고 온화해서 사람의 마음을 좀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아인솜에서 신모델을 선택하시는 분들께는 좀 벽난로를 추천드리고요. 벽난로를 구입하실 때는 지금 타고 있는 벽난로처럼 화구가 넓고 유리가 넓은 벽난로를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버닝 타임이 긴 벽난로를 꼭 선택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화구가 저렇게 유리면이 적은 벽난로들은 복사열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열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장작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뭐 저 벽난로 같은 경우는 앞에 쌓여 있는 장작만 가지고도 하루 뭐 하루 종일 떼고도 남아요. 그리고 그렇게 뗐을 때 실내 온도가 거의 한 24도에서 그 높게 올라갈 때는 38도까지도 이 실내가
저기 따뜻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때 뭐 벽난로 장작량을 줄이면 20도대 중반을 계속 유지하면서 난방비 다른 가스나 전기 난방비가 안 들어가면서도 생활이 가능하세요. 뭐 주저리 눈도 오고 해서 안솜을 하면서의 어떤 그런 잠깐 지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뭐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안솜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